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99페이지 비유동 부채를 보겠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라고 하는 거는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빚이 비유동 부채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에 먼저 나오는 게 사채죠.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사채가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종이인데 이 종이에 요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금액이 있고 그다음 발행일이 있어요. 만기일이 있는데 이 금액이 우리가 액면 금액이다라고요. 자, 액면 금액은 뭐냐? 요거는 만기일 날에 갚아야 할 빚, 만기일에 갚아야 할 빚이 액면 금액이요. 그럼 이 사채를 발행하면은 회사는 이 사채를 가지고 있는 자한테 X2년 12월 31일 날에 10,000원을 갚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하면은 또 뭘 줘야 되냐면요. 요 이자율 있죠. 요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이걸 액면 이자다라고 하거든요. 액면 이자는 뭐냐? 이자 지급일 날에 이자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 이게 액면 이자예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면은 발행자 입장에서는 뭘 줘야 되냐면요. 사채에 있는 액면 금액하고 액면 이자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가 보통 부채로 돈을 끌어들일 때 발행하는 종이가 사채예요. 얘를 발행해가지고 그 금융시장에서 얘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채를 구매한 자한테는 회사가 2년 뒤에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갚아야 되고 매년 말일 날에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볼 부분이 요거 사채 발행 있죠. 발행자 입장에서 해계처를 이제 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유가증권 할 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 있죠. 유가증권은 사채를 발행한 자가 아니라 이 사채를 구매한 자 입장에서 그 구매한 자 입장에서 계정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걸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을 때는 이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만기 보유증권, 그 이외의 경우다라고 하면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그 외의 경우에는 매도 가는 증권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자본으로 돈을 끌어들일 때 발행하는 종이가 주식이라고 했었잖아요. 주식을 발행했을 때 해계처리. 요거는 우리가 자본편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사채 발행했을 때 해계처리 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있잖아요. 제가 회사채라고 써놨잖아요. 이 회사채는 뭐냐면요. 사채인데 회사가 발행한 사채가 회사채예요. 국가가 발행한 사채는 국채,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채는 공채. 뭐 다 사채예요. 돈 없으면은 뭐 국가나 회사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종이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리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해계처리를 배울 건데 먼저 사채를 발행했을 때 해계처리부터 볼게요. 자, 사채 발행 해계처리. 자, 책 보시면은 사채 발행 유형이 먼저 나오죠.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채 발행 유형이 있는데 발행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할인 발행이 있고, 그 다음에 액면 발행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는지 할증 발행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자,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져요.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을 비교하는데 할인 발행은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을 때 할인 발행이고 액면 발행은 두 개가 같을 때 할증 발행은 시장 이자율이 더 낮을 때 이때가 할증 발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자, 나누는 기준은 이래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사채를 발행해요. X1년이 있고 X2년이 있는데 X1년 1월 1일 날에 사채를 발행했다. 얼마에 발행했냐면요. 이거 10,000원 발행했다라고 할게요. 자, 10,000원의 사채를 발행하면은 매년 말일 날에 이자가 10%씩 나오죠. 그러면은 X1년 말에 이자 1,000원 받겠죠. 자, 그 다음에 X2년도 말에도 이자를 얼마 받겠어요? 1,000원 이렇게 받겠죠. 그래서 이 사채를 산 사람, 이 사채를 구매한 자는 매년 말일 날에 이자
10%씩 해서 1,000원씩 받겠죠. 만기일 날에는 액면 금액 10,000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채를 구매한 자는 액면 이자율 10%의 수익률 이걸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사채를 팔려고 내놨어요. 사채 사세요, 사채 사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이제 10%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대요. 근데 옆에 은행에서 적금을 들여요. 적금에 들면은 적금에 네가 돈을 10,000원을 불입해 주면은 수익률을 12% 보장해 주겠대요. 그럼 매년 말일날에 이자가 1200이 나올 거고 만기일 날에 돈이 10,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와요? 12%가 나오잖아요. 적금에 들면은 수익률이 12% 나와요. 그러면 사채를 10,000원에 팔려고 내놓으면은 이 사채가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당연히 안 팔리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똑같은 돈이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더 많이 주는 적금에 몰려들겠죠. 얘만 팔리지 얘는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채를 조금 더 싸게 팔아야지요. 싸게 팔아야지 팔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적게 주는 돈이 얼마예요? 한 400원 정도 적게 나오잖아요. 그럼 사채를 한 9,600원. 이거보다 좀 더 싸게 내놔야 되는데 9,600원을 팔면은 그때서야 좀 팔리게 되겠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할 때는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발행가액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은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으면은 요 경우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사채에 몰리지 않고 시장, 금융시장에 있는 그 다른 금융상품에 몰리기 때문에 사채는 더 싸게 발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인 발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액면 이자라고 시장 이자율이 같으면 그때는 액면 발행해도 되겠죠.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더 낮다. 만약에 시장에서 보장하는 수익률이 8%이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몰리겠어요? 사채에 몰리겠죠. 그러면 사채를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사채 발행 유형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요?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발행 유형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면요. 그 사채 발행의 회계 처리를 볼 건데 그 회계 처리 99페이지 그 하단에 3번 사채 발행의 회계 처리 있죠. 그 사채 발행 금액이 있는데 그 발행 금액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채 발행 금액은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을 사채 발행일 현재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 외우세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이 사채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미래에 그 사채를 산 사람이 받을 돈 있잖아요. 그 사채를 삼으로 인해서 받을 돈, 미래 현금 흐름이 이렇게 돼요. 이자 1,000원, 1,000원이고 만기일 날에 10,000원 이렇게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한 현재 가치. 그러니까 액면 이자하고 액면 금액 있잖아요. 요 금액의 현재 가치로 사채 발행가액을 결정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뜬구름 잡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그냥 외우세요. 이걸 설명하려면 저한테 1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다. 현재 가치를 제가 설명을 한다. 물론 설명을 잘해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걸 이해한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느냐 싶어요. 세무 1급이라고 하면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데 세무 2급에서는 현재 가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사채 발행 금액은 이론 문제용으로 단순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채 발행 금액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이렇게 외우세요. 사채를 발행하면 줘야 될 돈이 있잖아요. 혹은 사채를 구매한 자가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그 받을 돈의 현재 시점의 가치가 사채 발행 금액이 돼요. 근데 그 받을 돈이라고 하는 거는 액면 금액하고 액면 이자겠죠. 사채를 발행한 자는 액면 금액하고 액면 이자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채를 산 사람은 액면 금액하고 액면 이자를 받는 거니까 액면 금액하고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가 사채의 발행가액이 된다라는 거. 단순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이제 사채 발행일 날의 회계 처리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칠판을 좀 정리하고 볼게요. 네, 이제 사채 발행 회계 처리를 살펴볼 건데, 자, 먼저 할인 발행부터 한번 볼까요? 할인 발행을 여러분들 교재에 그 101페이지 있죠? 101페이지 사례를 통해서 좀 볼까요? 자, 사채 회계 처리. 자, 먼저 할인 발행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X1년 1월 1일에
사채를 9,600원에 현금 발행하였다. 그 사채를 봤더니 액면 금액이 10,000원이고 만기가 3년이고 이자율이 10%이고 이자 지급일이 매년 말일이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사채를 발행하면 일단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X에 1년 1월 1일 날 발행했을 때 차변에 돈이 들어오죠. 얼마가 들어와요? 9,600원이 들어오죠. 시장에다가 사채를 내다 판 거죠. 네, 내다 팔았는데 팔면은 돈이 들어오겠죠. 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9,600원이 들어왔어요. 자, 돈이 들어오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무조건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사채라고 하는 개념 과목을 써야 돼요. 자, 지금 사채를 발행했잖아요. 발행하면은 3년 뒤에 내가 얼마를 갚아야 돼요?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아야 될 거잖아요. 액면 금액이 만기일날에 갚아야 할 빚이에요. 그 빚, 예, 그게 대해서 그 액면 금액에 대해서 사용하는 개념 과목이 사채예요. 그 대변에 사채 10,000원 이렇게 분기하면 돼요. 사채를 발행하면 일단 돈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그 대신 뭐가 생겨요? 빚이 생기겠죠. 나중에 그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기일날에 갚아야 할 빚, 액면 금액, 그 액면 금액을 사채로 하고 얼마가 미달이에요? 액면 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이 400원이죠. 이건 계정 과목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단 돈이 들어오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그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고, 요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뭐냐면요, 요 계정 과목의 성격은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계정 과목이다.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계정 과목. 그러면은 사채 액면 금액이 얼마냐면요, 대변의 사채 액면 금액이 10,000원이죠. 여기서 얼마를 빼요? 400원을 빼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현재 이 사채가 얼마짜리예요? 9,600원짜리인 거잖아요. 예, 그걸 표시하는 게 일단은 만기일날에 갚아야 할 빚을 액면 금액으로 잡고, 예, 거기서 400원만큼 빼기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처는 이렇게 되겠고, 이 사할차는 성격이 일단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계정 과목인데 얘는 성격이 이래요. 자, 지금 만기가 3년이죠. 예, 3년. 그럼 X에 1년, X에 2년, X 3년이잖아요. 9,600원에 발행이 됐죠. 자, 9,600원에 발행을 했는데 X 3년 말일날, 만기일날에 갚아야 할 빚은 얼마예요? 10,000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기일이 됐을 때 얼마를 더 플러스해서 줘야 돼요? 사할차만큼 더 플러스를 해서 줘야 되잖아요. 걔는 성격이 뭐냐면요, 이자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은행에 9,600원을 놨는데 만기일날 3년 뒤에 10,000원을 준다라고 하면은 더 받게 되는 400원. 예, 저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자라고 생각하죠. 얘는 이자 비용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00원은. 자, 얘는 성격이 이자인데 이 이자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 이자는 매년 X 1년, X 2년, X 3년, 이 3년간에 걸쳐서 이자를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이 이자를 인식하는데 이 이자를 인식하는 방법. 자, 이 이자를 인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액법이 있고 유효이자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깎아내리면서 X 1년도 말이 되잖아요. X 1년도 말일 날에 이자 지급일이잖아요. 이자 지급일 날에 사할차를 빼면서 이자 비용을 잡아야 돼요. 차변에 있는 사할차를 대변에 빼면서 차변에 이자 비용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자, 요 깎는 거, 요 삼각하는 분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법을 사용하냐면요, 정액법하고 유효이자법이 있는데, 정액법은 인정하지 않고 회계 기준에서는 유효이자법만 인정을 해요. 정액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400원의 상각액을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 잡는 게 정액법이고, 유효이자법은 유효이자율을 이용해서 상각하는 방법인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유효이자법을 알려고 하면은 현재 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외워야 되는데,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데, 그거 배운들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 잡는 분계는 정액법이 아니라 어떤 법을 따른다라고요? 유효이자법을 따른다. 자, 그러면은
거기 삼각액이 나와 있죠. 사례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실을 때는 유효절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삼각액을 제가 금액을 줬어요. X 1년도에 얼마를 삼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70원 삼각하라고 되어 있죠. 예, 4일차 70원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 70원 잡아요. 그래서 얘를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 잡죠. 근데 X 1년 말이 되면은 또 뭘 줘야 돼요? 액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액면 이자가 얼마예요? 그 10%죠. 이자율이 1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액면 금액 만원에 10%니까 1,000원이 나가겠죠. 대변에 현금 1,010, 현금 1,000원.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이 얼마가 오냐면요. 1,070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그다음 X 2년도 말. 자, X 2년도 말에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깎아내려야 되겠죠? 대변에 4할차 빼고 차변에 이자 비용 잡아야 되는데 상각을 얼마인데 X 2년도에는 140원 한다죠? 대변에 4할차 140 빼고 차변에 이자 비용 140인데 액면 이자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0원 1,140원 요만큼 이자 비용이 잡혀요. 자, 그 다음에 X 3년도 12월 31일 날에 만기일이죠. 자, 이자를 줘요. 4할째 깎아내려야 되겠죠? 얼마를 깎는데요? X 3년도에는 190원 깎는다라고 돼 있죠? 190원 깎고 차변의 이자 비용. 네, 그다음 액면 이자에 대한 이자 비용이 1,000원이죠. 해서 이자 비용이 얼마가 나가요? 1,190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이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액면 금액. 액면 금액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럼 대변에 있는 사채를 차변에 빼요. 사채 10,000원 빼고 만기일날에 돈 갚을 때 뭐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면 보통예금 그렇게 분개가 되겠죠. 대변에 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할게요. 네, 현금 10,000원. 네,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와 관련된 회계 처리의 흐름은 이래요. 사채 발행했을 때 돈이 들어오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잡았다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그 만기일까지 기간 동안에 깎아내리면서 상각하면서 이자 비용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기일이 되면은 이 액면 금액 지급하죠. 자, 근데 이 분개 있죠. 분개 문제는 시험에서 발행과 관련된 분개밖에 안 발행과 관련된 분개만 나오지 이자 지급하는 분개 있잖아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몰라도 돼요. 참고를 알아두시고 뭐 봐서 이해가 될 것 같으면 해보시고 이 분개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분개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사채를 발행했을 때 분개 있죠.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문제에서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느냐? 첫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이 나와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은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요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건 어떤 법을 따른다라고요? 유효 이자율법을 따른다. 요게 나와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나오는 건 어떤 거냐?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있죠. 이 상각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매년 증가해요. 외우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이유는 몰라도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시험장에서는. 자, 근데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고 하면은 지금 사채가 얼마짜리예요? 9,600원짜리죠. 자, 만기가 됐을 때 얼마가 돼요? 10,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사채의 이 장부가액 있잖아요. 이 장부가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자는 계속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증가한다. 뭐 이유는 그런데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현재가치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있죠.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 잡는 이 분개할 때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은 매년 증가한다. 예,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봐봐요. 102페이지 보면 할증 발행 있죠. 할증 발행의 경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살펴볼게요. 자, 102페이지 그 할증 발행의 경우 볼게요. 자, 그 사례 보시면은 X1년 1월 1일에 사채를 1,500원에 현금 발행하였다. 매년 상가액은 아래와 같을 때 일자별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 현금 발행, 1,500원의 현금 발행했죠. X1년 1월 1일 날에 차변에 현금 1,500원이 들어올 거예요. 사채 발행에서 들어온 돈이 1,500원이죠.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자,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갚아야 될 빚은 얼마예요? 10,000원인 거죠. 갚아야 될 빚이 계정 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사채라고 했었죠. 사채 10,000원. 만기날에 갚아야 될 빚, 액면 금액만큼 뭘로 잡으면 되냐면요, 사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500원이죠. 이거는 계정 과목이 사채 할증 발행차금이라고 해요. 사채 할증 발행차금. 이러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 성격은 뭐냐?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가산하는 계정 과목이다. 플러스하는 계정 과목.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가액에서 플러스하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 그러면 사채 액면 금액이 얼마예요? 대변의 사채 액면 금액이 10,000원이죠. 여기에서 얼마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500원 플러스 해서 사채가 얼마짜리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1,500원.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채를 할증 발행하면은 일단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을 거예요.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성격이 사채 액면 금액에서 가산하는 계정 과목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일 날의 분기를 볼 건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참고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X1년 말이 되면은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자, 이자를 얼마를 주냐면요, 액면 이자가 1,000원이에요. 10%니까. 액면 이자율이 10%니까 액면 이자율은 액면 금액의 이자율을 적용시킨 거예요. 1,000원을 줘야 되는데 줄 때 있잖아요. 이자 비용 1,000원 잡아야 되잖아요. 차변에 이자 비용 1,000원을 잡으려고 봤더니, 자, 요게 지금 사채가 할증 발행된 거죠. 시험에 안 나와요. 참고로 들으세요.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1,500원. 만기날에 얼마 줘야 돼요? 10,000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500원을 지금 받고 나중에 얼마를 줘요? 10,000원을 주잖아요. 500원만큼 나중에 적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성격이 뭐예요? 얘는 성격이 이자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자 입장에서, 이 사채를 발행한 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을 적게 줘도 되는 거잖아요. 요것만큼 수익이잖아요. 더 적게 줘도 되니까. 지금 받은 돈보다 더 적게 줘도 되니까 수익이에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얘를 깎아내리면서 수익 잡아요. 얘를 삼각하면서 수익을 잡는데, 그 수익 잡는 거는, 자, 이때 액면 이자 1,000원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 비용을 적게 잡으면 돼요.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얼마 생각하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X1년도에 110원이죠. 그럼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10원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을 얼마를 잡으면 되냐면요, 9,890원. 이제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만큼 이자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면은 그 상각액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X2년도 말일날. 자,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나가냐면요, 1,000원이 나가죠.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하겠죠. 얼마를 상각하면 되냐면요, 160원이죠. 160원 상각하고, 이자 비용은 얼마가 나오느냐? 이자 비용은 1,000원에서 160 빼면은 9,840. 자, 그 다음 X3년도 12월 31일 날에도 대변에 현금 1,000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하죠.
자, 얼마가 상각이 되냐면요. 230원이네. 230. 차변의 이자 비용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자 비용이 9,770. 네,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9,000원이 어디서 나왔지? 네, 완전 삽질했네요. 죄송해요. 9는 다 뺄게요. 네,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만기가 됐으니까 이제 사채 액면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있는 사채를 차변에 빼요. 차변에 사채 10,000원 빼고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개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채 할증 발행차금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 잡는 분개. 이 분개는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온 적도 없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 용어로 이제 아셔야 될 게 요거 아셔야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성격,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가산하는 계정 과목이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 있죠. 이 상각액은 매년 증가해요. 깎아내리는 금액은 매년 증가한다. 그냥 외우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랑 아까 할인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었죠. 그거랑 할증 발행에서 나오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상각을 할 때 그 상각액은 무조건 뭐 한다라고요? 예, 증가한다. 예,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회계 처리는 설명을 다 드렸고, 자, 99페이지 가보세요. 자, 99페이지 가보시면은 하단에 3번에 사채 발행일 날의 회계 처리 있죠? 자, 그럼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그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 계정은 만기에 상환해야 할 액면 금액으로 기록한다.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을 한 경우에 각각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계정을 추가로 사용하여 기록한다. 이 두 계정은 모두 사채의 평가 계정으로서 재무 상태표에는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 혹은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쵸? 요거는 사채 액면 금액에서 가산하는 형식이라고 썼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은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100페이지 상단에 4번에 사채 발행비 존재시가 있죠.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5번에 이자 지급일 날의 회계 처리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에 할인 발행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할증 발행이 있죠. 근데 거기 할인 발행해 봤더니 빨간색 글씨로 유효이자법만 인정하고 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하는 거는 유효이자법으로 상각하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분개가 나와 있고 네모 박스 밑에 별표 1에 유효이자법 하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맨 밑에 유효이자법 하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00페이지 상단에 4번 사채 발행비 종제시, 그거 설명 좀 해볼게요. 자, 근데 사채를 발행하면은 그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채 발행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채 발행비가 존재할 건데, 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가 직접 발행이 안 되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행한단 말이에요. 사채 발행 대행을 맡겨요. 그럼 대행과 관련된 수수료가 나가겠죠. 그 다음에 사채를 찍어내려고 하면은 종이 찍는데 그 찍는 인쇄료가 들어가겠죠. 그런 비용들, 그런 비용들이 사채 발행비인데 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얘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는 거. 사채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사채를 9,600원에 현금 발행했다. 차변에 현금 9,600. 근데 액면 10,000원짜리였다라고 할게요. 그럼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400원. 예, 그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예,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그 다음에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채 발행비가 자, 사채 발행비가 100원 현금 지출됐다.
그럼 사채 발행비가 들어갔으면은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빼라고 했었죠. 자, 그럼 사채 발행가액이 얼마예요? 9,600원이잖아요. 여기서 빼면 돼요. 빼면은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얼마가 돼요? 9,500원이 되고 4일차는 얼마가 되겠어요? 500원. 이렇게 깎여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은 사채 발행비를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빼면은 뺀 금액만큼 사채 발행에서 돈이 적게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증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사채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빼면 되겠고, 뺀 금액만큼 뭐가 증가하냐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채 발행비가 존재할 때는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 설명을 다 드렸고 내용 설명도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사채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뭐 곧잘 나오는데, 그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교재 99페이지하고 100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빨간색으로 된 글씨 부분, 그 부분만 시험에 나오니까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3페이지 필수분계 연습, 사채와 관련된 필수분계 연습이 있는데 이거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사채를 960만 원의 현재 가치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신한은행에 당좌입하였다. 현재 가치로 발행했다. 그 말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발행가액이 960만 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발행해서 당좌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960만 원이 들어오죠. 차변에 들어온 돈이 있을 거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무조건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채라고 했었죠.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이죠.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40만 원이잖아요. 40만 원만큼은 사채를 할인 발행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2번 사채를 1,030만 원의 현재 가치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신한은행에 당좌입하였다.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1,030만 원이 들어오겠죠. 돈이 들어오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사채가 되겠죠.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이거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쓴다라고 썼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액면 총액 1000만 원의 사채를 960만 원에 발행하고 발행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전액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사채를 발행해서 보통예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와야 되냐면요, 96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그 다음에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40만 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돼요.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채 발행비가 20만 원이 나갔으니까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96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940이 돼야 되겠고, 4일차는 40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증가가 돼요? 60만 원. 그래서 사채 발행비가 존재할 때는 그 사채 발행비를 사채 발행가액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액면 총액 1000만 원의 사채를 1030만 원에 발행하고 발행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전액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럼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얼마예요? 보통예금 통장에 1010만 원이 들어온 거죠.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사채, 그 다음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자, 5번 보시면은 액면 총액 1000만 원의 사채를 960만 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하다.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960만 원이 들어왔죠. 사채 발행비가 얼마가 나갔냐면요, 사채 발행비가 20만 원 나갔죠.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사채 발행비 20만 원 현금 지급했는데 그 지급액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예금에서 나간 게 아니라 얘는 현금으로 나갔다라고 돼 있죠. 아까 3번하고 유사한 문제인데, 3번 문제는 사채 발행비가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까 보통예금에서 뺐죠. 근데 이 문제는 사채 발행비가 현금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분개해야 되겠죠. 그럼 실제적으로 들어온 돈은 얼마예요? 960에서 20을 빼면은 940이 들어온 거겠죠. 예, 실제로 들어온 돈은 940이에요.
얘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얘는 사채 발행비가 보통 예금에서 나간 거고 얘는 현금으로 나간 거잖아요. 자, 이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사채, 그다음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60만 원만큼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는 분개는 요 5문제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분개만 할 줄 아시면 시험에서는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퇴직급여 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